여러분은 집안의 털뭉치 주인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주인님의 기분 좋은 골골송과 따뜻한 천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집사들의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매일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충격적이죠. 오늘은 사랑 넘치는 집사들이 의외로 자주 저지르는,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6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평소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를 미래의 질병이나 행동 문제로부터 구해낼 수도 있겠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고양이 관리 실수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리스트와 얼마나 일치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중요한 비밀을 파헤치러 가볼까요? 구체적인 실수들을 살펴보기 전에 고양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는 바로 숨기기의 천재라는 점이에요. 이건 야생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인데요. 약하거나 아픈 모습을 보이는 순간 포식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내는 우리 고양이들에게도 이 고대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큰 통증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곤 하죠. 아주 능숙하게 숨기기 때문에 집사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이나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책임감 있는 집사라면 단순히 사랑하는 것을 넘어 아주 세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읽어내야 하죠. 겉보기엔 사소한 변화라도 그게 고양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고양이는 늘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는 바로 고양이의 미세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잠이 많아졌나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고양이니까 원래 잠이 많지. 어느 날부터 현관까지 마중을 안 나오나요? 그냥 피곤한가 보네. 기분이 별로인가 하고 말이죠. 사교적이던 아이가 자꾸 구석이나 소파 밑으로 숨나요? 뭐에 좀 놀랐나 보다 하고 넘기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양이의 변화에 대해 성격 탓, 날씨 탓 혹은 기분 탓이라며 수많은 이유를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세계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사실 고양이가 집사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나 지금 어디가 좀 불편해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거죠. 고양이는 관절이 쑤시거나 배가 아프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신 평소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우리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사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무관심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식욕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밥을 안 먹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너무 많이 먹는 것 모두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치통이나 구역질을 유발하는 수십 가지 질환의 증상일 수 있고 반대로 허겁지겁 먹는 늑대 식욕은 당뇨나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습관입니다. 평소보다 자주 가거나 너무 안 가는지,
화장실에 오래 머물거나 볼일을 보며 울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를 한다면 그건 절대 고양이가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99%의 확률로 스트레스나 비뇨기계 질환이 있다는 뜻이니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루밍 상태도 중요합니다. 털이 푸석하고 뭉쳐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한다면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만 털이 빠질 정도로 과하게 핥는다면 통증이나 알레르기 혹은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몸으로 말하는 이 언어에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심코 넘겨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게라도 관찰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아이의 평소 습관을 기록해 보세요.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지,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주로 어디서 잠을 자고 활동량은 어떤지 말이죠. 만약 평소와 다른 모습이 하루 이틀 넘게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아무 일 없다는 걸 확인하러 병원에 가는 게 나중에 증상을 놓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집사님의 세심한 관찰이야말로 우리 고양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진단 도구입니다. 잊지 마세요. 낯선 병원과 질병의 세계에서 아이를 대변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아이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를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치명적인 실수는 거의 모든 고양이 가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집사들이 직접 만들어버린 잘못된 식습관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주범은 24시간 내내 사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밥그릇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고양이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배려이자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본래 타고난 포식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의 몸은 하루에 여러 번 적은 양의 음식을 사냥해서 섭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온종일 탄수화물 덩어리인 건사료를 끊임없이 씹고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율배식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비만은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을 유발하며 소중한 반려묘의 수명을 몇 년이나 단축시키기도 하죠. 고양이는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단지 눈앞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인 사냥의 리듬을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사냥의 성공에 배를 채우고 그 후에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말이죠. 대신 우리는 아이들을 그저 무기력하게 칼로리만 소모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건식 사료라도 수분 함량은 고작 10% 남짓이죠. 하지만 고양이의 조상은 본래 사막에 살던 동물입니다. 쥐나 새처럼 수분이 70에서 80%에 달하는 먹잇감을 통해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진화해왔죠. 이런 유전적 특징 때문에 고양이는 타고나기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료가 마른 만큼 스스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보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만성 탈수는 고양이의 신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를 줍니다. 노령묘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만성 신부전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 결국 우리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고양이들을 병들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목이 메는 건빵이나 과자만 먹고 산다면 신장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까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식단 문제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눠주는 습관입니다. 치즈 딱 한 조각인데 어때요? 저렇게 간절하게 쳐다보는데. 혹은 우리 애는 소시지를 정말 좋아해요. 이런 생각들 이제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고양이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입니다. 엄청난 양의 염분과 향신료, 그리고 지방은 고양이의 췌장과 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은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요리에 섞여 있더라도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어 빈혈을 일으킵니다. 초콜릿, 포도, 건포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죠. 또한 만화 속 이미지와는 달리 우유나 유제품은 대부분의 성묘에게 배탈을 유발합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는 것은 고양이를 아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당장 좋은 주인이 된 것 같은 자기만족은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고양이의 건강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고양이는 반드시 고양이 전용 사료만 먹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율 배식 대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주는 제한 급식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두세 번 사료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을 기준으로 고양이의 몸무게와 활동량에 맞춰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20에서 30분이 지나면 남은 사료가 있더라도 바로 치워주세요. 그래야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고 체중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단에 습식 사료를 꼭 섞어주세요. 습식 사료는 부족한 음수량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본래 자연에서 섭취하던 음식과 질감이나 영양 성분이 매우 유사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아침에는 습식 사료를 주고 낮 동안에는 정해진 양의 건식 사료를 꺼내두는 혼합 급식입니다. 셋째, 물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집안 곳곳에 물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되 밥그릇과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먹이 근처에 있는 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고양이용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양이는 고여있는 물보다 졸졸 흐르는 물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고양이를 건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고양이에게 너무나 지루하고 단조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갇혔는데 즐길 거리라고는 소파랑 식탁, 그리고 절대 켜지지 않는 TV뿐입니다. 책도 음악도 인터넷도 없고 대화할 사람조차 없죠. 이런 상황에서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정신이 나가기 전까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반려묘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안전한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만 정작 녀석들의 지적인 욕구와 신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소파 위에 놓인 인형이 아닙니다. 본래 영리하고 활동적인 포식자죠. 고양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탐색하고 사냥하고 높은 곳에 오르거나 몸을 숨기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자극이 전혀 없다면 고양이는 만성적인 지루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구 파손, 공격성, 무기력증, 폭식, 심지어는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행동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집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을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고양이에게 풍부한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싼 장난감이나 거대한 캣타워를 사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직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높은 곳에 있으면 주변을 한눈에 살필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기 때문이죠. 고양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단 캣타워도 좋지만 벽에 설치한 선반이나 옷장 위에 빈 공간, 혹은 창가에 놓아준 푹신한 방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공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스크래처입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본능적인 욕구이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만약 전용 스크래처가 없다면 고양이는 가구나 소파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이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크래처는 수직형, 종이로 된 수평형 등 다양한 형태를 준비해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곳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은신처입니다. 종이 상자나 숨어 있을 수 있는 집, 터널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무섭거나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가 있다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놀이입니다. 고양이에게는 본능적으로 사냥이 꼭 필요하거든요. 바닥에 장난감을 그냥 던져두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놀이는 집사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죠. 낚싯대 장난감을 흔들어 주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활용해 보세요. 다만 레이저로 놀아줄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간식 같은 실제 보상을 주어 사냥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이가 허탈함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15분에서 20분씩만 집중해서 놀아줘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쌓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건 물론 집사님과의 유대감도 훨씬 깊어지죠. 두뇌 자극도 잊지 마세요. 먹이 퍼즐이나 간식 찾기 놀이를 통해 고양이가 계속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고양이는 불행해지기 쉽고 이는 곧 문제 행동이나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세상을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답할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고양이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저지르는 행동, 바로 체벌입니다. 고양이가 아끼는 소파를 엉망으로 긁어놨다고 가정해보죠.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할 겁니다. 이런 행동이 고양이에게 잘못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고양이에겐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당연히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소파를 긁는 게 아니라 발톱을 정리하고 싶은데 마땅한 스크래처가 곁에 없어서일 뿐이죠.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곳이 전망이 좋고 맛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능적인 행동을 혼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뿐이죠. 바로 고양이가 여러분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행동과 벌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통증과 공포, 그리고 불쾌함을 주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훈육은 고양이를 겁많고 불안한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결국 고양이는 집사를 피하게 되고 당신이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어딘가로 숨어버릴 거예요. 심지어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해
스스로를 지키려고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구를 망가뜨리는 것 같은 문제 행동은 전혀 고쳐지지 않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당신이 없을 때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배변 실수에 대한 처벌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혼이 난 고양이는 집사뿐만 아니라 배변 행위 자체를 공포와 연결짓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변을 참게 만들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함이나 체벌, 코를 맞대게 하거나 물을 뿌리는 행동은 훈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명백한 학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혼내기보다는 행동을 유도하고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양이가 소파를 긁나요? 소파 바로 옆에 아주 매력적인 스크래처를 놓아주세요. 고양이가 올바른 장소에 발톱을 갈기 시작하면 즉시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칭찬하고 맛있는 간식을 주세요. 바람직한 행동이 나쁜 행동보다 훨씬 더 이득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식탁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게 고민이라면 식탁을 고양이에게 매력 없는 장소로 만들어 보세요. 잠시 동안 호일이나 양면 테이프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시에 창가 쪽에 높은 캣타워처럼 마음껏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더 멋진 공간을 대신 마련해 주세요. 만약 고양이가 화장실 실수를 한다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화장실 크기나 위생 상태, 위치 혹은 모래 종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고양이의 취향을 찾아보세요.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하는 행동에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원치 않는 행동은 무시하거나 아예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고양이와 깊은 신뢰를 쌓으며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덧 5번째 주제네요. 많은 집사님이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구강 건강 관리입니다. 보통 예방접종이나 구충은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아이들의 입 안을 들여다보는 건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고양이의 치과 질환은 단순히 입냄새가 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먹고 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아에 쌓인 치태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치석이 되고 이는 곧 잇몸 염증인 치은염을 일으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뿌리 깊숙이 퍼져 치아 주위 조직을 파괴하는 치주염으로 악화되고 결국 소중한 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통이 계속되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요. 아픈 치아를 가진 고양이의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평소 잘 먹던 건사료를 거부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거나 살이 빠지고 성격이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보호자분이 이게 입 안의 문제 때문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치아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균에 감염된 입안은 박테리아가 혈류로 침투하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세균은 내부 장기에 자리를 잡게 되죠. 실제로 나쁜 구강 상태가 심장, 신장, 간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치아 건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통증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상황이 치명적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집사님이 입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매년 하는 예방접종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이 마취가 동반되는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걱정하시지만 이는 고양이의 전신 건강을 지키고 더 큰 합병증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병원에서 받는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치석이 생기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려동물 전용 칫솔과 치약으로 직접 양치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간식 같은 보상을 듬뿍 주면서 천천히 적응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양치질이 너무 힘들다면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 사료 알갱이의 특수한 구조를 이용해 씹는 과정에서 플라크를 제거해주는 치과 전용 사료가 대표적이죠. 또 입안의 세균을 억제해주는 구강젤이나 스프레이, 마시는 물에 타주는 첨가제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 관리용 기능성 간식도 효과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사님의 꾸준한 관심입니다. 평소 고양이의 치아와 잇몸을 자주 살펴봐 주세요. 잇몸이 붉게 붓거나 치석이 보이고 입냄새가 심해진다면 바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고양이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6번째 실수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많은 분이 간과하는 고양이의 의인화입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양이만의 본연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간의 감정과 논리를 투영하곤 합니다. 고양이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충분한 적응 기간 없이 덜컥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합사 과정을 생략하면 이는 반려묘에게 친구가 아닌 영역 전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입니다. 또한 예쁜 사진을 위해 옷이나 모자를 씌우기도 하죠. 하지만 온몸이 예민한 감각기관으로 덮여 있고 천 조절 방식도 우리와 다른 고양이에게는 그것이 큰 불편함이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할 때 고양이를 억지로 껴안고 제발 놓아달라는 몸짓 언어를 무시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화장실 실수를 하면 복수를 한다거나 심술을 부린다며 인간적인 시선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양이는 어딘가 아프거나 겁이 나거나 환경이 불편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뿐인데 말이죠. 고양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오해를 낳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고양이 본연의 습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하면 고양이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에게도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특발성 방광염부터 피부 질환, 소화기 문제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죠. 예를 들어 큰 음악 소리, 잦은 손님 방문, 가구 배치 변경, 그리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까지.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 고양이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무너지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포옹이나 뽀뽀 같은 스킨십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고의 애정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본래 신체 접촉을 즐기지 않는 많은 고양이에게 이런 행동은 자유를 구속하고 압박감을 주는 위협적인 행위로 느껴질 뿐입니다. 고양이는 집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꾹 참고 견디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이제는 고양이의 개인적인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의 욕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니까요.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언어인 몸짓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건 사랑한다는 뜻의 고양이 키스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눈을 깜빡여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고양이가 뺨을 비비는 건 자신의 냄새를 묻혀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기분 좋을 때 내는 골골 소리도 때로는 아프거나 두려울 때 내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처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죠. 배를 뒤집어 보여주는 건 당신을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지 배를 만져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대부분 배 만지는 걸 싫어해요. 대신 귀 뒤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원할 때마다 억지로 안기보다는 바닥에 앉아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귀여운 옷을 입히는 것보다 낚싯대 장난감으로 사냥 본능을 채워주는 것이 고양이에겐 더 큰 행복입니다. 문제 행동을 한다고 혼내기보다는 고양이가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지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 욕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양이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고양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본능과 소통 방식을 가진 별개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제 고양이를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는 일을 멈춰주세요. 고양이는 그저 작고 귀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로 한 완벽한 작은 포식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작은 포식자가 전시물이나 살아있는 장난감이 아닌 온전한 고양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혼자만의 시간, 높은 곳, 사냥 본능, 그리고 일상의 안정을 존중해 주세요. 고양이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의 사랑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양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단순히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 훨씬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 건강하고 평온하게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고양이를 보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양이가 행동으로 보내는 미세한 건강 이상,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자율급식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고 집을 아무런 자극 없는 지루한 감옥으로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로 고양이의 마음과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며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 몸 전체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 본연의 욕구는 무시한 채 우리 방식대로의 인간적인 사랑만 쏟아부으며 아이들을 구속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모든 실수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향한 깊고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아껴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고양이를 의인화하곤 하죠. 하지만 고양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의 고양이다운 본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거나 보면서 뜨끔하며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집사님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고치기가 가장 힘들 것 같은 건 무엇인가요?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공부하며 더 좋은 집사가 되어봅시다.